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오송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원서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지원서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과들도 사실 이제 웨일리스트가 조금씩 이제 나오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숨 좀 돌리나 했더니만 이제 여름방학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쵸?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은 또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새로운 시작인데 우리 11학년에 지금 있는 친구들은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지원서를 준비하는 기간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해볼 얘기는 이 여름방학 때 11학년 친구들 어떻게 지원서를 좀 준비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좀 로드맵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11학년 친구 중에서 제가 오늘 SAT 수업한 친구도 이제 혼자서 지원서를 좀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디서부터 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접근을 하고 뭘 제일 먼저 봐야 되고 이런 거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름방학 다 시작되면 이제 지원서를 바로 우리는 작업을 하게 되시나요?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미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저희 학생들을 워낙 오랫동안 많으면 한 2년, 3년, 적으면 최소 그래도 6개월, 7개월 정도는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어린 친구들도 저는 지원서에 뭘 쓸지를 준비하고, 어차피 우리의 엔드게임은 지원서에서 어떻게 이 친구가 살아남을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리 좀 어느 정도는 스켈레톤 작업들은 거의 다 하고 있고, 이씨들 작업들이 거의 안 끝났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11학년 학생들은 거의 다 11학년 때 다 끝내야 되고, 이제부터는 무슨 새 출발처럼 이제 지원서를 하는 친구들, 마무리만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거의 다 이제 11월, 12월까지도 끌어가서 또는 이제 3월까지도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1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아니면 뭐 최소한 10개월은 남았기 때문에 이 10개월 동안 우리 친구들이 뭘 해야 될까라는 것들도 세팅해야 되고, 스켈레톤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희 썸머 때 지원서를 뭐 잘 준비해서 8월, 9월, 10월에 이제 천천히 저희가 그래도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서 10월 31일 날 이제 우리가 지원서 넣고, 그게 얼리 디시전이겠죠. 얼리 액션이랑, 그리고 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친구들 또는 학교가 좀 미리 지원서를 내게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UC랑 같이 11월 1일 날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레귤러 준비를 하죠. 레귤러를 레이지한 친구들은 이제 얼리를 좀 합격 통보를 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러면 이제 레귤러는 거기다 좀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은 학교를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미리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미리 좀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혼자 미리 못하니까, 왜냐면 AP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들어가자마자 내 이씨를 작업을 하면서 내 지원서를 같이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오늘의 대화에서는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지원서 굉장히 빨리 준비를 하는 편이잖아요. 거의 끝나자마자 아니에요. 바로. 더 빨리 준비하는 분들도 있어요. 더 빨리 하시는 분도 있나요? 네, 뭐 1월에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큰 이씨들이 아직도 11학년부터 12학년 사이에 일부러 완성시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11학년 끝나고 썸머 때 남겨놓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 컨설팅, 저희 철학인데 제 컨설팅의 방향이고, 제가 그냥 13년 동안 알게 된 몇 가지 사실 중 하나가 11학년 썸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누구도 반박 못할 만큼의 좋은 프로그램을 갔다 온다든지, 그것도 계속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11학년 때 이제 뭘 했냐, 그 썸머 때. 그래서 그때 뭘 하지 않으면 되게 좀 아쉬운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라도 5월 정도까지 지원서를 좀 늦추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사실 지원서를 제가 이제 SAT는 저는 수업을 하다 보면은 준비 안 하고 지는 친구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언제부터 너는 뭐 할 생각이냐 하면은 뭐 심지어 컨설팅 하고 있는 친구 중에서도 전 8월부터 하기로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말이 안 됐던데. 네, 좀 늦게, 되게 늦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러면 유진 선생님께서는 옛날에 학생들 컨설팅 이제 저희 만나기 전에 하실 때 언제부터 좀 이제 지원서를 좀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이제 6월부터. 6월 달부터. 네.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완전 늦게 왔던 학생들이 아니면은 가능한 6월 정도부터. 그때 이제 이미 커먼앱 질문 같은 거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하루치에 바뀌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브레인스토밍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이제 어떤 것들이 좋을까 이 학생들한테는. 물론 학생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저도 계속 생각하면 어떤 게
이 친구가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계속 고민하면서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생각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제 그 후에는 여름 방학 동안 보여줬던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제가 최선이라 생각했던 것도 있고 학생이 최선이라 생각한 것도 있고 그 사이에 또 뭔가 그 학생이 놓친 것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상상 이상으로. 유진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저희도 뭐 그렇고 어쨌든 진짜 아무리 늦어도 6월 달부터는 이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좀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6월 달부터는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차근차근히 이제 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면 될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딱 6월 달에 이제 시작을 됐다,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학생들이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 당연히 브레인스토밍이긴 한데 TEQ라고 해서 다 알 거예요. 탤런트 EC랑 퀄리티라잖아요. TEQ라는 거를 저는 기본 작업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하는 방식은 우리 학생들의 어떤 EC들이랑 수상들 그리고 대략적으로 뭘 쓸 건지 뭐 PS라든지 갖고 있는 뭐 포트폴리오 그리고 필요한 거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여름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친구가 다 까낼 수 있는 깔 수 있는 카드들을 다 정리를 해요. 저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라고 하면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early decision, early action으로부터 저는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학교가 처음으로 우리가 타겟을 해야 되는 학교고 대부분의 early decision이라고 하면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이 학교를 갈 거잖아. 근데 이 학교를 가서 4년 동안 내가 진심으로 이 학교에서 날개를 펼치고 나중에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 의지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early decision 하나를 골라요. 그게 뭐 어떤 이유가 되든 가장 나랑 뭐 잘 맞는 우회했을 때 전공으로 잘 맞을 수 있는 가장 학교가 좋고 랭크가 좋지만 한국 학생들이 잘 받는 아무튼 뭐 괴상한 이유들이 되게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합격하면은 그래 가겠다 막 이런 거 맞아요.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나아가 어차피 그게 먹히지도 않을 거잖아요. 지원서에다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는 오히려 이 과정에서 저는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의 좀 차이점이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교를 정하고 그 학교에 관련된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제가 그리고 이 친구 했던 것들을 쫙 펼치죠, 인생을. 그러면 이 학교가 이 친구랑 잘 맞는지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전문가의 어떤 직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학교에 대한 핏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먼저 시작하냐라고 하면 TQ로 먼저 브레인스토밍 페이지를 만들어서 대략 한 70에서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이 학교가 맞겠다라고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그 학교를 ED로 선정을 하고 EA로 선정을 하고 REA로 선정을 해서 이제 학교 하나를 아주 열심히 준비하면서 레귤러, UC 이런 전략들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쨌든 할 일은 TQ로 나눠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걸 다 적어보는 거겠네요. 그쵸. 저희는 이제 그 작업을 미리 했어가지고 그 IA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는 하기 때문에 미리 저는 그거를 그냥 갖고 오는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미리 좀 포트폴리오가 이럴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핏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감은 그냥 이 학교가 이 친구를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만들어지는 순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다 없다가 제가 보는 그 관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PS를 어떻게 쓸지는 그 다음 고민인 것 같아요. 애초에 기본 작업이 없으면 다시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주 기본만 좀 탄탄하게 작업을 해놓으면 이걸 가지고 뭘 해도 되는데 자꾸 막 personal statement 먼저 작업하고 뭐 어쨌든 그거 작업해도 추후에 뭔가 이제 나의 내러티브를 이제 하나로 이게 모든 걸 다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프레젠트를 할 때 누가 봐도 이 친구는 최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얘가 빛이 날까 막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할 거는 혼자서 준비하는 친구라고 하면은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거를 다 한번 9학년 때부터 쫙 나열을 해보고 내가 가장 빛날 수 있는 게 뭔지를 이제 학교를 이제 쭉 보면서 맞춰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레벨이 한 10개라고 친다면 레벨 1은 우리가 다 아는 거, 레벨 10은 정말 모르고 정말 진심으로 이 학교를 알아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레벨 1부터 10까지 어느 정도로 내가 이 학교랑 맞는지도 확인해 볼 거가 중요하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나열해 놓은 이 카드가 과연 이 학교가 날 좋아할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당연하죠. 이거는 조금 확실히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왜냐면 학교에 대한 진짜 서치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학생이 그 학교 행보랑 이런 것들을 좀 보지 않으면 좀 알기가 힘든 측면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학교를 좀 많이 좀 알아라라고 좀 공부를 좀 시켰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진짜 혼자 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를 것 같기는 해요. 모르죠. 그러니까 대학교를 그냥 같이 하는 사람도 모르지. 그러니까 어디 지원을 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 대학교에 대한 리서치를 좀 해야 된다. 나의 핏을 찾는다라는 거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뭐 저는 옆에서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이렇게 브레이크 다운을 해보면은 아 요것도 진짜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가 예전에 그냥 프리한 어떤 페이퍼 하나 그냥 650단어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에세이를 요구하다가 왜 갑자기 바뀌었냐면 하버드가 이제 좀 지친 거예요. 그 리스폰스 안에서 제가 얘기했던 TEQ가 어쨌든 간에 하버드를 좀 알고 와야 되는데 모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퀘션을 쪼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해보면 브라운이나 예일이나 뭐 예를 들어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도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우리한테 오고 싶니? Why? 브라운은 아예 대놓고 오픈 커리큘럼 얘기하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으로 딱 누르는 순간 이제 바바박 생기죠 질문들이. 영상도 막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만 봐도 학교는 진짜 너네가 우리 학교를 진짜 오고 싶니? 라는 질문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도 그들 눈에는 단순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학생들은 이 씨가 보이는 게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씨는 그냥 이 친구의 어떤 관심사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얘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이고 뭘 좋아하고 예를 들어 뭐 많은 걸 했는데 거의 다 리더야. 그럼 뭐예요? 리더십에 네, 리더십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보이는 게 다다라는 게 저는 이씨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제 그 다음인 것 같은데 이씨가 뭔가 딱 나왔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만들었어요. 오늘도 제가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가 만약에 이 학교에 된다면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되게 뭐라고 하지? 좀 too much? 너무 낙관적. 너무 낙관적이고 무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 정도로 느끼는 이씨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원서도 똑같아요. 지원서를 우리가 필아웃 할 때 어떤 부분들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근데 요것 때문에 내가 스탠드아웃 할 것 같다.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한테. 내가 이렇게 썼는데 나머지 45,000명은 어떻게 쓸까? 100명 중에 오로지 나만 있을 수 있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면 이제 첫 단계에서 이렇게 좀 나의 모든 행적을 한번 쭉 보고 나의 핏을 찾았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 요것만 해도 사실 꽤 걸릴 것 같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어떤 걸 진행하게 될까요 또? 이걸 다 했다라고 하면 나는 이 씨 중에 요 하나 두 개 정도를 무조건적으로 강점으로 내세울 거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 갖고 있는 치부 혹은 이제 단점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학교 생활에 어떤 것들이 부족했거나 성적이 좀 떨어졌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메꿀지가 지금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에세이로 쓸 건지 추천서에서 무조건적으로 선생님이 한 번이라도 언급하게끔 내가 뭐 나서가지고 얘기를 먼저 해본다든지 리퀘스트 폼에다가 써놓는다든지 저는 무조건 입학사정관이 데려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이 친구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냥 최고 또는 매력이 너무 나서 너무 있어서 데려가고 싶은 거야. 두 번째는 깔 게 없어서 진짜 깔 게 하나도 없어서 구멍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중에 한 명을 데려갈 건데 혹은 두 명 다 데려가겠죠? 대부분은 다 중간 사이일 것 같아요. 완전 베스트라고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 완벽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내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건지 내가 이걸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어려운 게 지금 저희가 지원서 시기라서 근데 이런 건 얘기해도 될 것 같아. 뭘 하지 말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이언스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뭐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페어를 들어가서 그리고 리서치 페이퍼를 하고 프로젝트를 했어. 나는 그런 것만 좀 엄청나게 대단하지 않으면요.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는데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순간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말하는 게 다거든요. 지원서 안에서는. 내가 이거 말하면 이게 나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같은 거에서 최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상위 10%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왜 얘기하냐라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ISEF 우승자야. 그러면 그래 뭐 그 정도는 내가 봤을 땐 나쁘지 않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돼. 근데 거기서 또 뻔하게 내가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또 뻔하겠죠. 그러면 거기 안에서도 내가 ISEF에서 이렇게 우승을 했지만 나한테는 아직도 더 고민이 있다 라고 해서 익스펙트가 된 에세이가 아닌 것들이 살아남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막 상위권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사고처럼 우려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막 사이언스 대회에서 뭐 중위권 케미스트리 다 뭐 100점 맞았어. 근데 에세이에다가 또 바이올로지를 쓴다?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 소위 미천이라고 하죠. 그게 드러나 버리겠네요.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도 있고. 우물 안의 개구리 딱 거기까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너무 좋은 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학교를 모르고 글을 쓰는 친구들. 특히 이제 MIT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문과, 이과의 추천서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내가 여기서는 문과와 이과의 성향에 잘 드러나는 에세이가 MIT에서도 살아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과적으로 쓰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좀 피를 보죠. 혹시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본 것 중에 네. 좀 리젝트 많이 줬잖아요. 리젝트 많이 줬던 거 그냥 이것만 대학 피하면 되겠다. 학교에를 아까 서치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서치를 하는데 그냥 너무 뻔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심지어 GPT에 쳤을 것 같은 정보를 입력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게 잘못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읽어보고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를 쓰면은 딱 티가 나요. 뭔가 얘가 진짜 학교를 잘 알고, 그러니까 why Yale이나 아까 얘기했던 왜 우리 학교 오고 싶어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진짜 누구나 쓸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거라면은 조금 오히려 진짜 아까 얘기해가지고 안 쓰느니만 못한 맞아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는 게 뭐냐면 이것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GPT 상관없어요. 나쁘지 않아요. 전 GPT가 최고의 어떤 하나의 어떤 man creation이라고 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아이비가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이 AI 툴을. 아이비는 AI 툴을 싫어합니다. 다만 대놓고 싫어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친구들을 걸러내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특히 이번 연도가 가장 심할 것 같아요. 엄청 심할 것 같아요. 이번 연도가 제일 심할 것 같고, 그 AI 걸러내는 툴들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그런 보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히 시카고 같은 경우에 그리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1절 쓰지 말자 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AI 툴을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 이 AI 툴로 의존하는 친구들을 아직도 믿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나의 그 기본적인 바탕과 지식은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게 리버럴 스터디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아가 이걸 진짜 심하게 다루는 곳은 프린스턴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도 모르고 GPT에다가 why 예일하고 나보다 훨씬 더 잘 쓰네라고 그거 같이 쓰면 이제 요 리스폰스는 하위권 학생들이 쓰는 그런 리스폰스겠죠. 왜냐면 못 쓰는 친구들은 GPT에 의존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걸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잘하는 친구인데도 GPT에 의존을 해서 하위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GPT 썼으면은 그 에세이가 본인이 좋다고 생각해도 누군가가 또 가지고 올 거예요. 그거를 겹칠 맞아요. 거예요. 네. 혹시 유재 선생님도 그런 거 있을까요? 지원서 하다 보면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아까 에릭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닌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과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조금 약간 이런 사람도 좋아하지 않을까?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이슈에 맞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좀 더 눈에 띄지 않을까? 맞고 틀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지원서에서 그냥 정말 잘 써야 돼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아닌 사람처럼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 내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잘 녹아나는 에세이가 좋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거는 혼자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보다 내가 나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남이 날 더 잘 아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걸 혼자 하는 싸움이라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갑자기 이 얘기 듣다가 너무 말하고 싶은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그거 같아요. 제일 좋은 질문은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뽑혀야 될까? 거기서의 답을 못 찾는 친구들은 아무리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가짜보다 오히려 저는 어울리지 않거나 아예 잘못된 전략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아닌 나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하면 성공했대라는 식으로 가다 보면은 내가 아닌 걸 쓰고 심지어 진부하기까지 하는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오늘은 저희가 사실은 크게 3가지 정도 얘기해 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자기에 대해서 좀 TEQ라는 것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써보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대학의 핏을 찾고, 그리고 한 명씩 이제 이런 것들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마음가짐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이제 6월 달에 이걸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실제 지원서 체크리스트가 80개거든요. 제가 만든 건 그거를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8개로 쪼갰어요. 크게 10개. 너무 좋은데요? 네, 10개 해서 8개로 묶어놨으니까 그거 나중에 꼭 영상 참고해서 우리 혼자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거 보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 이제 에릭쌤이 준비한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인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말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강에 이제 출연하게 될 선생님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먼저 있고 옆에 에릭 선생님, 컨설팅 지원서 이제 인강을 올려주실 거고요. 심유진 선생님, 리서치랑 AP랑 RWS를 담당하고 계시고, 우리 수학, 서울대 수학, 옥스퍼드 수학 이 2가지만 얘기해도 웅장하죠. 이제 AP 수업 후기부터 보면은 유진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은 뭐 거의 다 5점을 받고 있죠. 그 노하우를 통해서 AP 강의를 찍어 놓으셨고, 지원서 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이 담당했던 학생들이 대학 가고 후기를 많이 적어줬는데, 하버드, 프린스턴, 다트머스, 아이비가 이제 쭉쭉쭉 있죠. 브라운, 스탠포드, 그리고 UC 버클리. 다음은 이제 제가 가르쳤던 SAT Reading and Writing 이제 학생들 이제 후기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이죠. SAT 고득점 달성자, 그리고 AP 고득점 달성자, 그리고 명문대 아이비리그 입학 비율. 저희 모든 인강은 요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기초부터 해서 개념, 완성, 문제 풀이까지.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인강에 나와 있는 이제 장면을 강의하는 내용을 좀 시각적으로 학생들이 이해가 쉽게끔 좀 넣어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강 기간은 6개월간의 등록만 하시면은 정말 목표하는 시험을 졸업하기 충분한 수강 기간으로 저 오픈을 해놨고요. 획기적으로 낮춰서 좀 저렴하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AP, 랭, 컴포지션, 토플, 그리고 컨설팅, 지원서, 히스토리, SAT 한번 먼저 볼까요?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교재를 많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강의별로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네. 해당 강의의 교재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유형별 먼저 공부를 한다고 했으니까 퍼센타일 이렇게 쭉 나오고요. 하나하나 유형별로 공부를 할 거고, 라이팅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공부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편집을 많이 힘을 썼던 부분이 제가 필기한 내용을 깔끔하게 저희 인강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성쌤이 아이패드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 편집팀이 이거 아이패드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보고요. 저희 편집팀이 다시 한 거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하이라이트가 안 돼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저희는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디테일한 부분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강조를 많이 이제 하고 싶었던 부분이, 리딩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를 서머라이즈를 좀 이제 예쁘게 좀 써주기를 부탁을 좀 드렸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거든요. 메인 아이디어 써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리딩 하고 나서 저는 진짜 이 강의만 들어도 1500점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찍기 위해서 정말 많이 당연하죠.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인강이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오셔서 여기 지금 무료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거 하나 보시고 결정해도 됩니다.